네. 이어서 이제 4-2,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이죠.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소단원이 끝나고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그 소단원 이름이 적혀져 있고 맵이라고 해가지고 빈 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본인들이 그 단원에서 공부한 거를 이제 자유롭게 본인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전에 염색체 구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면서 한번 복습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빈칸에다 대고 자기가 배운 거를 막 적어보면서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게 되게 암기에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 소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새 소단원이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말씀드려야겠죠. 여기 부분은 일단 똑같아요. 모든 생명과학 파트가 다 그런데 생소한 용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세포 주기가 뭔지, 세포 분열이 뭔지, 세포 분열에는 또 체세포 분열이 있고, 감수 분열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을 다 외우시고, 정리하시고, 개념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풀이 방법을 이제 한번 배우셔야 돼요. 이 문제풀이 방법은 사실 이제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여러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가장 괜찮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짜집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거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배웠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했더니 좋더라 하는 것들만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한번 믿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파트에서는 세포 주기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아래 써져 있는 말을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세포는 일정한 크기가 되면 생장을 멈추고 분화하거나 세포 분열을 한다. 이게 세포 주기의 되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세포란 거는 일정한 크기가 되면 생장을 멈춰요. 즉, 더 이상 이제 커지는 걸 멈추는 거죠. 멈추고 분화, 기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분화라고 하는, 세포가 분화했다 하는 거는 세포한테 특정한 기능이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화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 분열을 한대요. 분열이란 거는 모세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어쨌든 모든 세포는 일단 생장을 하고 일정한 크기가 되면 생장을 멈춘 다음에 분화, 기능이 정해지거나 세포 분열, 모세포가 이제 나눠진다. 이걸 한다는데 그게 이제 세포 주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세포 주기입니다. 세포 주기의 정의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세포 분열로 생긴 딸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끝마칠 때까지의 시간. 이렇게 말로 써져 있으면 또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기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자란대요. 생장을 한다. 이 세포가 생장을 해서 일정한 크기가 된 거예요. 다 자랐어요. 그러면 이 세포는 분할을 하거나 분열을 할 텐데 우린 여기서 분열만 생각을 합니다. 이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눠진 거죠. 그럼 얘가 이 두 개가 딸 세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모세포인가요? 네, 얘가 모세포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얘도 모세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세포가 생장을 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눠졌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세포 주기 1회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세포가 생장을 해요. 그래서 생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분열을 하는 거예요. 생장을 시작한 시점부터 분열이 끝난 시점까지를 우리가 세포주기 1회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써진 말은 세포 분열로 생긴 딸세포가 자라서 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누군가의 모세포는 맞아요. 그런데 얘 또한 다른 세포의 딸세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전에 일어난 세포 주기에서는, 세포 분열에서는 이놈이 이렇게 하나의 딸세포일 수 있잖아요. 즉, 이놈은 누군가의 모세포이면서 누군가의 딸세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세포 주기 1회를 딱 정의할 때는 여기서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포예요. 얘가 생장을 해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 아니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딸세포로 나뉘는 과정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세포 주기 1회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포 주기 1회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져 있어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를 우리가 간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장이 끝나고 나서 분열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분열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세포 주기는 간기 플러스 분열기네.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고요. 세포 주기는 세포가 생장을 하고 분열을 끝마칠 때까지의 시간이네. 이렇게 말하셔도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포 주기 1에는 간기 플러스 분열기다. 세포 분열로 생긴 누군가의 딸세포가 자라가지고 다시 분열을 끝마칠 때까지의 시간이다. 잠깐 사고가 있어가지고 끊었다 가게 됐어요. 자, 이어서 갈게요. 저희가 지금 세포 주기 1회를 정확히 정의를 했죠.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인 간기, 그리고 분열하는 시기인 분열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하게 간기가 뭔지, 분열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기, 딸세포의 생장기이고요. 얘가 모세포이면서 누군가의 딸세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유전 물질이 염색사로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염색체, 염색사, 염색체 구조 이 얘기할 때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염색사가 세포 분열 시에는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그런데 이 간기는 아직 분열기가 아닌 거예요.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 유전 물질이 염색사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간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딸세포의 생장기입니다.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중요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세포가 분열을 거듭해도 염색체 수와 세포 소기관의 양 등이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DNA를 포함한 여러 세포질 물질이 간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얘가 지금 누군가의 딸세포이면서 새로운 세포 주기의 모세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안에 50만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질을,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다 더했더니 5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이제 간기를 통해서 생장을 하는 거예요. 생장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이 100이 됐어요. 1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려놓진 않았지만 분열이 돼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00이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50, 5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놈도 50 가지고 있었고 만들어진 딸세포도 50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되게 그럴싸하죠? 모세포와 딸세포가 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말이 위에 써진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포가 분열을 했을 때 이 염색체 수와 세포 소기관 양 등이 변화가 없어요. 이것처럼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기서 그려놓은 것처럼 간기를 거치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2배 증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좀 예시를 들어서 이게 증가를 안 했다고 쳐볼게요.
증가를 안 했다고 쳐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50이에요. 그럼 여기 25, 25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고 그럴수록 거듭할수록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유전 물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간기에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2배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간기를 이제 딸세포의 생장기다. 세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제 증가를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증가하는 시기를 간기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 세포가 생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기가 그냥 이렇게 간기, 세포의 생장, 끝 이게 아니라 좀 세세하게 3가지 구간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G1기고요, 두 번째가 S기고요, 세 번째가 G2기인데 각각 순서대로 처음이 G1기, 두 번째가 S기, 세 번째가 G2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배웠을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각각 이 시기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다 같은 간기에 속해져 있는 건 맞는데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외워두셔야 합니다. G1기에는 여기 적혀진 대로 초록색으로 할게요. 세포 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세포의 생장, 간기 자체가 세포의 생장기인데, 근데 G1기에서 특히 그 세포 생장이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기 G1기에서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돼요.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뭐 리보솜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가 증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수가. 그래서 세포 생장이 가장 활발하다. G1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S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S기예요. DNA가 유전물질이었죠. 이 유전물질이 복제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복제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 형태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S기인 거예요.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나서 핵의 유전물질 양이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G2기. G2기는 얘네 둘에 비하면 이제 덜 중요한데 분열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G2기에서 주로 하는 거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얘는 좀 지엽적이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 방추사가 합성되는 게 아니라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추사를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간기, 딸세포의 생장기를 3가지로 나눴을 때, 3구간으로 나눴을 때 G1기, S기, G2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기를 봤으니까 세포 주기에서 2번째로 일어나는 분열기를 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중요하니까 세포 주기란 게 세포의 생장 플러스 분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장을 우리가 간기라고 한 거고요. 이 분열을 분열기라고 한 거예요. 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분열기가 크게 2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핵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있어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끝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핵분열이란 놈이 또 4가지로 나눠져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뭐 제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외울 게 많으니까 그냥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세포 주기는 세포의 생장기인 간기가 있고 분열기인 분열기가 있는데 이 분열기는 또 2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핵분열이고 하나는 세포질 분열이다. 핵분열은 또 4가지로 나눠지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다. 그리고 이 핵분열에서 각각의 시기의 특징을 꼭 암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인 간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열을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분열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얘는 분열기, 얘는 간기. 근데 분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뭐랑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핵분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포질 분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핵분열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핵분열에 전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요. 후기가 있고요. 말기가 있습니다.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할 텐데, 이제, 뭐, 프린트가 있는 사람들은 프린트를 보면서 하면 돼요. 전기. 핵분열 전기에서의 특징은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핵막, 그 인이 사라진.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적어버렸네. 핵분열 전기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분열을 하려고 할 때 핵막과 인이 우선적으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우리가 진핵세포 기준으로 핵이 있고 핵막이 당연히 있는 건데, 그리고 그 핵 안에 인이 있는 건데, 그 핵막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시기가 바로 핵분열의 전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분열을 할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고는 누누이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하면 이제 알게 된 거죠. 핵분열의 전기였던 거예요. 전기에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때 방추사란 게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추사가 생성이 되고요. 그 생성된 방추사가 그 염색체에 붙어버립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염색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염색체는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핵막이 있었는데 이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고 얘는 원래 실 모양의 염색사였는데 이거였는데 염색체로 응축이 돼버려요. 그럼 현재 이렇게 염색체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방추사가 합성돼 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어디에? 염색체의 동원체에. 이것도 앞에서 잠깐 했어요. 염색체 잘록한 부분을 동원체라고 했고 이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실 같은 게, 끈 같은 게 방추사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전기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전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기 시작하고요. 전기가 끝날 때쯤에는 뭐 염색체 형태가 돼 있겠죠. 응축이 됐으니까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방추사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어버립니다. 오케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전기. 그다음 중기. 중기 때는 이거 이제 두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중기 때 제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왼쪽 상단에 원으로 그린 게 이게 세포라고 쳐요. 중기 때는 염색체를 그리면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적도판 배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 중앙 배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게 중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방추사는 아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자세한 그림 같은 거는 제가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할 때 하나하나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앙에 배열을 하기 때문인지 뭐 중기 때는 이제 염색체 관찰이 되게 용이한가 봐요. 그래서 핵형 분석에 이제 사용하는 시기가 핵분열 중기의 세포입니다. 앞에서 핵형 분석, 뭐 핵형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어요. 핵분열 중기의 세포를 가지고 핵형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중기는 끝인 거고 후기는 지금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걸로는 보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감수 1분열 시 일어나고 염색 분체 분리가 체세포 분열 감수 2분열 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자, 후기 얘기하고 있었죠. 잠깐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끊겼어요.
자, 후기 여기 써져 있는 걸로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 뭐 감수 1분열 시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염색 분체의 분리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 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감수 분열이랑 체세포 분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후기를 이렇게 기억합시다. 후기에서는 방추사가 짧아진다. 자, 방추사가 짧아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방추사가 원래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고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방추사가 짧아지면요. 자, 이거 지우면서 짧아지면 이렇게 염색체가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분리되는 게 분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통적인 특징인 방추사가 짧아진다. 후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마지막 말기입니다. 말기로 이제 전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데 얘네 둘이 중요한 건데 전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말기는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면 말기는 전기의 역행이기 때문이에요. 즉 전기에서 일어났던 게 반대로 일어나면 그게 말기인 거예요. 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핵막과 인이 사라졌죠. 그럼 말기에서는요, 핵막과 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 게 전기였죠. 말기에서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방추사도 사라지고 부착돼 있던 방추사도 아예 없어지고, 오케이? 이게 말기입니다. 말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전기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기를 외우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말기 때 세포의 그림인데요.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따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말기 초반의 세포예요. 말기 초반이기 때문에 핵막이 생기긴 생기는데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실선을 표시한 거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해요? 핵막이 생기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직은 염색체 형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염색체 형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염색체가 서서히 풀려가겠죠. 뭘로? 염색사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말기 후반입니다. 말기 후반은 어때요? 핵막과 인이 완벽하게 등장했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을 해놓은 게 핵막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핵이고 하나의 핵이에요. 두 개의 핵이 됐죠?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은 뭘까요? 염색사겠죠. 염색사겠죠. 이게 말기 후반입니다. 말기 초반에는 아직은 이제 핵막이 이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염색체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말기가 끝날 때쯤에는 다 풀리고 두 개의 핵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염색사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말기 때는 뭐 염색사가 존재한다, 염색체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려놓은 거는 얘가 이제 세포질 분열인데요. 말기가 끝나면 핵분열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세포질 분열이에요. 세포질 분열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돼버리는 걸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핵분열은 의미 그대로 지금 핵이 두 개가 됐잖아요. 말기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두 개잖아요. 핵이. 이게 핵분열이고요. 핵이 두 개가 되는 게 핵분열이고 아예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럼 얘는 세포질 분열이 완료된 세포예요. 완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말기가 끝나고 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세포가 두 개로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면 맞아요. 맞는데 그 방식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워주셔야 돼요.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그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동물세포예요. 동물의 세포에서는 세포질이 지금 이게 말기 후반의 그림이거든요. 두 개의 핵으로 완전히 갈라진 건데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어서 얘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세포, 하나의 세포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동물세포에서 세포질 만입을 통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동물세포에서는 세포질 만입이 일어나 세포질 분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물세포는요? 식물세포는 얘도 동물세포처럼 똑같이 세포질 만입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게 식물세포는 뭐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기 밖에 세포벽이 있어요. 최외곽층에 세포벽이 있는데 얘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어도 안 밀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포질 만입을 통해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에 세포판이란 놈이 생성이 돼요. 세포판이 생성이 돼가지고 아이 바깥쪽으로 해서 두 개의 세포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식물세포에서는 세포판 형성을 통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여기 적을게요. 세포판 형성을 통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분열기도 다 본 거예요. 핵분열도 봤고 핵분열의 네 가지인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각각의 특징들도 알았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좀 추가로 세포질 분열이 끝나는 순간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는 겁니다. 핵분열이 끝나고 나서는 아직 하나의 세포예요. 핵만 두 개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제 지겨운 이 세포 주기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EBS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설명을 지금 따로 안 하고 넘어갈 건데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꼭 해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 G1기, S기, G2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간기라고 하겠고요. 이때는 세포의 생장기예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빨간색으로 지금 쳐놓은 부분, 이 부분이 분열기인데 분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핵분열 그리고 세포질 분열. 그리고 이 핵분열은 또 네 가지 전, 중, 후, 말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A파트 세포 주기의 마지막 자료 해석만 남아 있어요. 자료 해석을 왜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시키는 걸 문제화 낼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진짜 자기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자료를 해석하고 있으면은 그 문제는 제대로 푸는 게 맞겠지만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과학 탐구 공부 방법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냥 바로 본인이 외운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당연히 단축되고요. 자신감도 붙는 거고요. 응용도 됩니다. 한번 믿고 가보세요.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세포주기 파트에서 나왔던 자료들인데요. 기출화되었던 자료들인 거죠. 그냥 쉬워요. 보면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그림이고 포인트는 먼저 사이클을 확인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기가 M기인 걸로 봐서 분열기인 거고 기역, 니은, 디귿이 간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G1, S, G2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순서는 G1, S, G2 순서고 그 다음에 M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G1이겠네, 여기가 S기겠네, 여기가 G2기겠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쉬운 자료는 바로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건 이거 도는 방향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즉 세포당 DNA 상대량과 세포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당 DNA 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세포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예요. 먼저 세포당 DNA 상대량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한 세포가
모세포가 아까처럼 이제 50이란 걸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세포 안에 50이라는 무언가가 있어. 근데 얘가 복제가 되겠죠. S기를 거쳐서 DNA 복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양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기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50, 50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DNA 값의 상대량이기 때문에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들을 나눠보겠습니다. 50으로. 얘는 1이고요. 얘는 2고 얘는 1이고 1이에요. S기가 여기니까 얘는 아직 G1기일 거고 S기 거치고 나서 나온 놈은 G2기와 M기일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완벽하게 끝나면 그럼 M기가 끝난 거고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값들을 그래프 X축에다 매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세포당 DNA 상대값이 1인 놈은 G1기의 세포인 거예요. 맞죠? 아, 여기 있으면 좀 여기 적을게요. G1기의 세포인 거예요. 맞죠? 지금 보셨잖아요. G1기의 DNA 상대값이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S기에는 1에서 2로 바뀌고 있는 거죠. 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S기인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NA 상대값이 2인 구간이 바로 G2기랑 M기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M기란 건 세포의 분열기인데 분열기에서 일부는 분열이 돼버려서 세포당 DNA 양이 다시 1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얘네들도 여기 이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얘네들이 1이 된 순간은 세포질 분열이 딱 끝나가지고 분열기가 끝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는 순간부터는 분열기가 아닌 거예요. 분열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M기의 처음이든 M기의 끝이든 세포당 DNA 양은 2인 거고 이 M기가 끝나는 순간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G1기, 여기가 S기, 여기가 G2기, 여기가 M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세포당 DNA 상대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수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이제 추가적인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갈게요. Y축이 세포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했을 때 G1기의 세포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G2기랑 M기의 세포수를 합한 게 G1기보다 적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G1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보고 G1기가 많다고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G1기가 세포 주기에서 G2기랑 M기를 더한 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G1기의 세포수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G1기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 수를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G1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세포 수가 많은 거예요. 이 세포에서는요. 어떤 세포에서 만약 G2기랑 M기의 세포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는 G2기랑 M기가 G1기보다 긴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포 수를 세포 주기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간이 길수록 세포 수가 많이 발견이 될 거니까 확률적으로. 오케이?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래프만 남았습니다. 얘 일단 먼저 반 나눠야 되는 거고 둘 다 똑같은데 상황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에 집단 A와 B 중 집단 B에만 물질 X를 처리하였대요. 근데 이 앞에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DNA 상대량 1인 쪽이 G1기일 거고 여기가 S기일 거고 2인 쪽이 G2랑 M기일 거예요. 자, 이거 집단 A 아무 처리도 안 한 놈. 근데 집단 B는 물질 X를 처리했대잖아요. 처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G2기랑 M기의 세포만 발견이 되네요. 여기 없잖아요. G1기랑 S기는 없어요. 이 물질 X란 놈이 대체 뭐길래 G1기랑 S기의 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G2기랑 M기의 세포는 발견될까요? 자,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면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얘들은 분열기 쪽에서 멈춰 있을까요?
분열이 안 됐겠죠. 맞죠? 얘들은 분열이 안 돼서 G 원기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보고 물질 X를 추론하여라 하면 물질 X는 분열을 억제하는 물질일 거예요. 맞죠? 이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열을 억제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방추사 합성을 억제하는 물질 정도면 괜찮겠네요. 방추사가 합성이 안 되면 염색체에 달라붙지도 않을 거고, 염색체에 달라붙지 않으면은 이제 쪼개지지도 않을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집단 A는 처리를 안 한 거고요. 여기 G원기 있고 S기 있고 G2기 있고 M기 있는 거예요. 집단 B는 여기도 물질 X를 처리했는데 다른 물질이죠. 다른 물질을 처리했는데 어때요? S기만 존재하는 거죠. 얘는 대체 물질 X가 뭐길래 S기만 존재하냐. 마찬가지로 얘는 G2기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S에서 G2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럼 물질 X는 뭘까요? S기에서 G2기로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제가 예시를 모르겠어요. 이런 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아, 이 그림을 보면 S기에 멈춰 있구나. 그럼 얘는 S기에서 G2기로 못 넘어갔구나. 물질 X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자료 해석까지 끝났고 세포 주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간단한 것들은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길었는데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